린 백구 한 마리가 송아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다. 그 순간, 김덕수 영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송아지 곁에서 발견된 그것에 모두가 알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며칠 전에 시작되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원도 홍천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김덕수 영감은 평생을 한우와 함께 살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에게 여물을 주고 애가 질 때까지 돌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홍철의 광활한 목장과 전통 방식의 축사는 그의 자부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넓고 조용하게만 느껴졌다. 새 아들이 모두 서울 특별시로 떠나버린 지 10년이 넘었다. 장남 민주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음, 다른 두 아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설날과 추석 정도가 전부였다. 독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김영감에게 설을 돌보는 것은 인생의 전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가 있었고, 맘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소와 함께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남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평소라면 간단한 안부 확인으로 끝났겠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목장일 있고 싶어요. 아, 김 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에이, 정말이냐? 에이, 왜 갑자기? 옷이 생활에 지쳤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에 의미 없는 회의뿐이고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목장의 경영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고 있었다. 연대적인 사료 관리 시스템, 온라인 직거래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김용갑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많았지만 아들의 진심은 절해졌다. 열렸다. 언제 돌아올 거냐? 아, 이번 주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키우는 개를 데려가도 될까요? 아사임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목장에서는 소들을 겁먹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이 더 컸다. 어쩔 수 없지. 며칠 후 토요일. 우후. 빈즈는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짐칸에는 이삿짐이 실려 있었고 조수석에는 흰 개 한 마리가 타고 있었다. 그 흰 개는 용감이라고 했고 윈준이 서울에서 3년간 키운 백구였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홍천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아버지, 네, 다녀왔습니다. 윈준이 트럭에서 내리자 용감도 뒤따라 뛰어내렸다.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홍천의 광활한 목장을 보고 그 눈이 반짝였다. 이 녀석이 용감해요.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김영감은 복잡한 심경으로 용감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자란 개가 홍천 목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마음물며 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알았듯. 하지만 소들에게는 접근시키지 마라. 소들이 놀라면 위험해. 네, 알았어요. 아버지.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용감은 사방을 뛰어다녔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홍천의 드넓은 목장, 신선한 풀내음, 그리고 본 적 없는 커다란 생명체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소들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긴 영감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아, 거기로 가지 말랬지.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 영감을 쳐다봤다. 왜 그곳에 가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와 용감 사이에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오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김영감이 끓인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식탁에 올랐다. 홍철에서 잡은 고등어는 특히 신선했다. 용감은 거실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정말로 목전에서 일할 생각이냐? 네, 진심이에요. 오시에서는 매일이 반복이었어요.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없었고요.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빛이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농사는 만만치 않다.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65일이 일이야. 아래요. 아, 갈고는 되어 있어요. 밖에서 용감히 짧게 한번 짖었다. 김영감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개가 앞날이 화라구나. 다음날인 일요일 영감은 홍천 목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다. 그 넓은 목장을 기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오리를 높이 세우고 새로운 냄새를 맡아댔다. 하지만 문제는 소에게 다가갈 때마다 짖는 것이었다. 풀을 뜯는 소에게 다가가 짖고 물을 마시는 소에게도 짖었다. 그저 서 있기만 하는 소에게조차 지조됐다. 아이, 김영감은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네, 저 개 때문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젖도 잘 안 나오고. 하늘은 예민한 동물이란 말이다. 조금만 놀라도 제대로 여물을 막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영감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불안해하는 소들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민주는 목장 일을 배우면서 용감의 관리까지 해야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쌀 장사하고 목장을 관리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회사의 책상머리 업무와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대립은 목장의 경영 방침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현대적인 발효 사료나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했지만 대영감은 50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다. 아버지, 이 발효 사료는 영양가도 높고 소화에도 좋대요.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뭐태로 그런 비싼 걸 써? 지금껏 해온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효율? 대놈은 소를 기계로 생각하는 데나? 우와, 집 영감에게서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했다. 닭다리 성격을 알고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알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입에 담는 것은 숫자와 데이터뿐이었다. 보호자의 대화는 종종 평행선을 달렸다.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스마트 관리, 브랜드 마케팅 같은 말들은 김영감에게는 외래어처럼 들렸다. 너희들아,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맛도 필요해요. 그 사이에도 용감은 소 주위를 맴돌며 계속 짖어댔다. 네, 특히가 태어난 소마지에게 다가갈 때는 유난히 심하게 짖었다. 응? 지난주에 태어난 암송아지가 어미소와 함께 풀을 뜯고 있을 때였다. 용감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완, 그래. 송아지는 놀라 어미소 뒤로 숨었고 어미소도 불안한 듯 발을 굴렸다. 김용감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디에 다다라 소리쳤다. 저 개가 송아지를 겁주잖아. 어미소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히, 민준아. 정말 어떻게 좀 해봐. 아, 죄송해요. 아버지. 민준은 용감을 불러 집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집 안에 갇히자 용감은 더욱 불안해했다. 창밖을 보며 끊임없이 띵띵거렸고 마치 밖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했다. 땡땡 에르르. 용감의 불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민준도 가슴이 아팠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녀석이 아니었는데 왜 홍천 목장에 와서 이렇게 된 걸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민준의 고민은 뒷퍼만 같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삐걱거리는 데다 용감 문제까지 겹치자 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목장으로 돌아온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마저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용감인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려 했고 나가면 소 근처에서 지저댔다. 김영감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인준아, 저 개 정말 어떻게 좀 해라. 이래서는 목장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네, 알아요. 아버지, 잘 훈련시킬게요. 하지만 용감은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개였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산책할 때도 목줄 없이 따라다녔고
집에서는 짖는 일 없는 조용한 개였다. 왜 홍천 목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날 밤 민주는 용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감아, 너 때문에 아버지가 화나셨어. 에휴, 조금만 더 얌전히 있어줄 수 없겠니? 용감은 민준을 올려다보며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안한 빛이 감돌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쳐 들어왔고 멀리서 소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영감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작게 으르렁거렸다. 아, 그리래. 와, 사흘째 되던 일은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용감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하고 절박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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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번 용감의 짖는 소리는 전혀 달랐다.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비명에 가까운 절박함마저 섞여 있었다. 김영감은 잠에서 깼다. 저 개가 소들을 시끄럽게 하는 건가? 하고 화가 났대. 지난 며칠간 계속 이런 식이었으니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이놈의 개, 또 시작이군. 하지만 이번 짖는 소리는 어딘가 달랐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필사적이었으며, 마치 큰 위험을 알리는 듯했다. 뒷 영감은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온천의 새벽 공기는 쌀쌀했다. 용감은 갓 태어난 송아지가 있는 축사 앞에서 여전히 지저대고 있었다. 송아지는 어미 소 옆에서 떨고 있었고 어미 소도 불안한 듯 발을 구르고 있었다. 이놈, 또 송아지를 괴롭히는 거냐? 긴 영감은 분노에 휩싸여 헛간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용감에게 달려갔다.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주리라 생각했다. 지난 며칠간 몇 번이고 반복되었으니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였다. 뒷가 썩 비키지 못해. 하지만 용감은 비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송아지 앞을 가로막았다. 팀 영감이 몽둥이를 치켜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용감은 송아지의 목덜미를 살짝 물고 억지로 밖으로 끌어냈다. 송아지는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용감은 계속해서 끌어당겼다. 더미소도 걱정스럽게 따라왔다. 더 미친 게 무슨 짓이야? 긴 영감이 더욱 분노하며 다가서려던 그때 송아지가 방금까지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축사 바닥의 집단 사이로 길고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다. 저건 뭐지? 김 영감은 몸을 숙여 자세히 보려 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집단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까맣고 붉은 줄무늬를 가진 뱀이었다. 살모사다. 살모사는 맹독을 가진 뱀이다. 물리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특히 송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뱀은 바로 송아지를 물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다. 긴 영감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용감은 송아지를 괴롭히던 것이 아니라 더 하려 했던 것이다. 뱀의 존재를 눈치채고 송아지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던 것이다. 설마 용감이가 구해진 건가? 긴 영감은 혼란스러웠다.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용감을 오해했다. 니석 근처에서 짖거나 송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뱀은 사람의 뒤척을 느끼고 재빨리 축사 밖으로 사라졌다. 용감은 여전히 송아지 앞에 서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다. 꼬리는 내려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그대 잠에서 깬 민준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이 용감이가 엄청난 소리로 짖던데. 민준아, 용감이가 송아지를 구했다.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뱀이 있었던 것과 용감이가 그것을 알아채고 송아지를 구하려 했던 것을. 민준도 놀랐대. 영감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 서울에서는 그저 애완견이었지만 홍천 목장에 와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용감이가 정말 그런 일을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 녀석이 송아지 목덜미를 물고 끌어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뱀이 나타났어. 용감은 이제 조용해져 있었다. 위험이 사라졌음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송아지도 어미소에게 돌아가 안심하고 젖을 빨기 시작했다. 긴 영감은 복잡한 감정으로 용감을 바라봤다. 며칠간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용감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용감아, 미안했다. 김영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용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영감을 쳐다봤다. 김영감이 다정하게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버지, 용감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제 알았다. 배가 위험을 예지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날 이후 더 김영감의 용감을 보는 눈은 달라졌다. 너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홍천 목장을 지키는 든든한 동료로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날 밤부터 용감은 더욱 열심히 목장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임영감도 용감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그날 아침, 김영감은 축사 바닥을 꼼꼼히 살폈다. 뱀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집단을 걷어내자 바닥 널빤지 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뱀은 그 틈으로 드나들었던 모양이었다. 젠장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살모사는 습한 것을 좋아한다. 습기 찬 축사 바닥은 뱀에게 안성맞춤인 서식지였던 것이다. 동감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송아지는 위험할 뻔했다. 님 영감은 뱀이 들어올 만한 다른 틈을 찾기 시작했다. 통천의 낡은 목장은 곳곳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이 위험 요소로 보였다. 인준아, 이 틈을 막아야겠다. 네, 아버지. 용감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인준도 용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처음에는 그저 애완동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홍천 목장의 수호신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김영감은 용감을 가만히 관찰했다. 목장을 돌아다니는 용감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그저 놀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진심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은 정말로 목장을 지키고 있었구나. 김영감은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용감의 행동을 오해하고 꾸짖기만 했던 것을 후회했다. 배는 말을 못하니 짖는 것으로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저녁 식사 때 김영감은 용감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용감은 아직 조금 경계했지만 예전 같은 두려움은 없었다. 용감아, 이리 오너라. 김영감이 다정하게 불렀다. 용감은 천천히 다가왔다. 김영감은 용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맙다. 송아지를 구해줘서. 용감은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김영감에게서 온기를 느낀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날부터 용감의 역할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라 옹천 목장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었다. 소 근처에서 짖는 것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용감은 특히가 태어난 송아지들을 잘 돌보았다. 어미수가 잠시 여물을 먹으러 가도 용감은 송아지들 곁에 머물며 마치 형님처럼 지켜주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소 한 마리의 상태가 이상했던 것이다. 용감이 그 소 앞에서 끈질기게 짖고 있었다. 또 무슨 일이냐? 김영감이 다가가 보니 소의 발굽 사이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는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시가 박혀 있었구나.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주었다. 소는 안도하며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용감이가 알려준 건가? 이제 김영감은 용감의 짖는 소리를 귀에 깊게 듣게 되었다. 그것이 그저 헛짖음이 아니라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도 놀라워했다. 아버지, 용감 정말 대단해요. 서의 병까지 찾아내다니. 그러게 말이다. 저 녀석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 용감은 이제 홍천 목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들도 용감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아예 이제는 용감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어미 소들도 용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마지가 용감과 함께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감이 있어 안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팀 영감은 민준에게 말했다. 네가 참 좋은 개를 데려왔구나. 영감에게 저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동물에게는 동물 나름의 소통 방식이 있나 봐요. 용감은 정말 소들을 아끼는 것 같아요. 영감은 이제 완전히 용감을 받아들였다. 더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목장의 소중한 일원이 된 것이다. 용감도 팀 영감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했다. 이제는 팀 영감 곁에 다가와 앉기도 하고, 팀 영감이 일할 때도 곁에서 지켜보곤 했다. 용감아, 앞으로도 목장을 잘 부탁한다. 팀 영감은 용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감은 화답하듯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홍천 목장에 평화가 찾아왔다. 팀 영감과 민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고 용감은 모든 인간과 동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감의 진정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뱀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용감은 목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내일 아침 긴 영감의 축사로 향하면 용감이 앞장서서 마치 홍천 목장의 경호관처럼 안내했다. 어느 아침 용감이 소 한 마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짖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집 영감이 다가가 보니 그 소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라? 이 소는 왜 이러지? 웹 영감이 자세히 관찰하니 소의 눈이 평소보다 흐리멍덩했고 밝은 콧물이 나오고 있었대. 만비촉이 증상이었다. 용감이가 찾아냈구나. 김 영감은 즉시 홍천의 수의사에게 연락했다. 조기 발견과 치료 덕분에 선은 금방 회복했다. 발견이 늦었다면 다른 소들에게 병이 옮았을지도 모르지만 용감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김 영감의 용감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용감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민준과 김 영감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용감이 목장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김 영감의 민준에 대한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 민준아, 네가 용감을 데려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용감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홍천 목장에서 일하며 대화도 늘었다. 김 영감은 이제 민준의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무턱대고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할 길을 찾으려 했다. 아들아, 이 말대로 온라인 직거래라는 걸 한번 해볼까? 정말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험도 중요하니까 조금씩 시도해봐요. 보자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진 영감의 오랜 경험과 민준의 새로운 지식이 합쳐지면서 홍천 목장은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영감은 이 변화를 곁에서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가족이 화목해진 것이 기쁜 듯했다. 하지만 평온한 날만 계속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님 영감이 갑자기 어지럼짐을 호소했다. 어이쿠, 갑자기 머리가 띵 도네. 민주는 놀라서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의 탓인가? 하지만 김 영감은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홍천보건소 의사에게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매일 먹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김 영감은 종종 약 먹는 것을 잊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기에 약을 먹는 습관이 좀처럼 들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린즈는 아버지를 홍천병원에 모시고 갔다. 의사는 혈압이 매우 높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혈압약은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영감은 그럼에도 약을 잊곤 했다.
홍천 목장 일에 너무 집중하는 탓도 있었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영감은 김영감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다. 김영감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면 에이 곁에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감아, 너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니? 민주는 용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감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김영감은 또다시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민주는 농기구를 사러 홍천읍에 나가 있었다. 에이, 또 머리가. 김영감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를 먹으려 했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용감은 즉시 이삼을 감지했다. 평소 같으면 김영감이 집에 들어온 후 곧 저녁 여물을 주러 밖으로 나왔을 텐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라. 왜? 용감은 집 앞에서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용감은 걱정스럽게 집 주위를 맴돌았다. 그때 택배 트럭 한 대가 홍천 목장으로 들어왔다. 평소라면 김영감이나 민준이 물건을 받으러 나왔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응? 택배 기사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용감이 갑자기 트럭 앞으로 뛰어들어 미친 듯이 지저댔다. 아이쿠, 도야, 이 개는. 용감은 집 쪽을 가리키듯 계속 짖었다. 마치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택배 기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집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용감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했다. 택배 기사는 용감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이 목장에 배달 올 때 이게는 아주 조용한데 오늘은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용감은 트럭 앞에서 펄쩍펄쩍 뛰며 자꾸만 집 쪽을 가리켰다. 왜, 그르르. 용감의 짖는 소리는 매우 절박했다. 평소 장난으로 짖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 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이상하다. 무슨 일 있나? 택배 기사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기에 동물의 행동으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용감의 행동이 정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르신, 택배 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지만 혹시나 대답은 없었다. 용감은 더욱 거세게 짖으며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향해 짖어댔다. 택배 기사는 망설였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감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마치 빨리 안을 확인해줘요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문 열겠습니다. 택배 기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한숨을 멈췄다. 응? 신발장 앞에서 김영감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아이쿠, 어르신. 김영감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도 가빠 보였다. 납배 기사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 네, 택배 기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용감은 김영감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영감을 바라보며 낑낑 울고 있었다. 이 개가 알려준 거구나?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시의 쇼사운드는 슈리아의 용감을 쓰다듬었다. 용감 덕분에 김영감은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분 후 호급차가 홍천 목장에 도착했다. 호급대원들이 능숙하게 김영감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호급대원들은 김영감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영감은 걱정스럽게 구급차 뒤를 쫓았다. 그때 홍천읍에서 민준이 돌아왔다. 목장 앞에 서 있는 구급차를 보고 그는 기가 뺐다. 무슨 일입니까? 넷배 기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에 민준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은 구급차로 달려갔다.
김영감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약간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아무 말 마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구급차는 홍천병원으로 출발했다. 민준도 함께 탔다. 용감은 구급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헤이, 택배기사는 용감에게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르신을 구한 거야. 용감은 고개를 숙였다. 몹시 걱정하는 듯했다. 홍천병원 검사 결과 김영감은 급성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혈압약을 제때 먹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약을 잊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가 큰 위험에 처할 뻔했지만 용감 덕분에 무사했던 것이다. 용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는 용감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애완동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 그날 밤 홍천 목장으로 돌아온 민주는 용감을 힘껏 껴안았다. 용감아, 정말 고맙다. 이 덕분에 아버지가 사셨어. 용감은 삶의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아직 김용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틀 후, 진용감은 회복하여 퇴원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몸 상태도 훨씬 좋아져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서자 와이 성관에서 용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감을 보고 김영감은 환하게 웃었다. 용감은 크게 꼬리를 흔들며 진영감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흥분해서 달려들지는 않았다. 진영감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이 녀석의 나를 구해줬구나. 민영감은 용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용감은 기쁘다는 듯 김영감의 손을 살며시 핥았다. 홍천병원에서 김영감은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용감이 없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용감을 오해해왔던 것에 대한 후회. 인준아, 네가 데려온 용감이가 이 늙은이를 2번이나 살려줬다. 2번이요? 그래. 저 녀석이 뱀에게서 송아지를 구한 것도 결국은 나를 구한 셈이다. 만약 송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책망했겠느냐. 인준도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은 단순히 동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그 자체를 지켜준 것이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안 돼? 알아. 용감한테 이만큼 신세를 졌는데 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김용감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목장 경영에 고집을 부렸지만 이제는 민준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네가 이 홍천 목장을 이끌어 나가거라. 정말요? 그래. 나는 이제 너를 도울 뿐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법이니까. 민주는 감동했다.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목장을 맡겨준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험도 꼭 필요해요. 함께 나가요. 그럼 둘이서 같이 하자꾸나.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김영감의 오랜 경험과 민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융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감이 가져온 변화였다. 용감은 이제 홍천 목장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김영감도 민준도 용감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서들 역시 용감을 동료로 여기고 있었다. 며칠 후 홍천 목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김영감은 건강을 되찾았고 민준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용감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오늘도 목장을 지키고 있었다. 용감아, 정말 고맙다. 김영감은 촬영 여물을 주며 용감에게 그렇게 말했다. 용감은 화답하듯 고리를 흔들었다. 용감은 이제 홍천 목장의 공식적인 소신이 되었다. 매일 아침 목장을 순찰하고 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위험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감과 민준도 용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었다. 김영감과 민주,
그리고 용감도 함께였다. 우리 홍천 목장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헤이,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용감 문제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용감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지. 짐 영감도 동감했다. 용감을 통해 그는 편견의 위험성을 알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용감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번갈아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대. 이제 그는 만족하는 듯했다. 이제부터 우리 홍천 목장은 용감이가 지켜주겠구나. 네, 아버지. 용감이랑 함께 최고의 목장을 만들어봐요. 그날 밤, 용감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목장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소가 평안히 잠들어 있었고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용감은 만족하며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동천 목장에는 병월이 가득했다. 쉼 영감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윈주는 목장 경영에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용감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훌륭한 소신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감의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욱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몇 달 후 어느 봄날 홍천 목장에 특별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용감이 새끼를 낳은 것이다. 흰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네 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나 있었다. 용감은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돌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어허, 용감이가 엄마가 됐구나. 빈주는 강아지들을 보고 놀랐다. 작고 통통한 강아지들이 용감 곁에서 젖을 빨고 있었다. 언제 임시를 했당. 홍천 목장에 온 뒤로 마을 숙회를 만났나 보지. 흰 용감은 강아지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 용감 한 마리만으로도 훌륭했는데 강아지까지 늘었으니 홍천 목장이 더욱 활기차질 것 같았다. 며칠 후 강아지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어느 녀석이든 용감을 닮아 영리해 보였다. 그들은 홍천 목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탐험했다. 용감은 새끼들에게 목장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떻게 소들과 친하게 지내며 무엇이 위험한지를. 영감이는 정말 좋은 놈이야. 팀 영감은 용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감은 육아를 하면서도 홍천 목장의 소신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김용감은 그중 가장 활발한 강아지 한 마리를 안아 올렸다. 약간 검은 반점이 섞인 흰털의 암컷이었다. 이 녀석이 가장 용감을 닮았구나. 오에, 강아지는 긴 용감의 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둘러봤다. 용감을 닮아 호기심 많고 영리해 보였다. 이 녀석 이름은 뭘로 할까? 지혜, 어떠세요? 용감의 딸이니까 좋은 이름 같아요. 넌 지혜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지혜야. 아, 김영감이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자. 지혜는 작은 혀로 김영감의 손을 핥았다. 벌써부터 용감을 닮아 사람을 잘 따르는 듯했다. 응?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이름이 붙여졌다. 두 마리 수컷은 용디와 가니로. 다른 한 마리 암컷은 희망으로 이름 지어졌다. 모두 건강하고 활발한 강아지들이었다. 홍천 목장의 소들도 강아지들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용감히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 듯했다. 강아지들은 날마다 쑥쑥 자랐다. 몇 주 후에는 홍천 목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놀게 되었다. 용감은 언제나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봤다. 다시 몇 달이 흐르고 강아지들은 제법 커졌다. 김용감은 홍천 목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설악산 자락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광활한 목초지에서는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용감과 네 마리의 강아지들이 목장 전체를 지키듯 돌아다니고 있었다. 참 좋은 풍경이다. 빈준도 아버지 곁으로 와 함께 홍천 목장을 바라봤다. 해가 뉘엿뉘엿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홍천 목장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모든 것이 용감이가 오고 나서 바뀌었어. 오자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화목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용감과 강아지들은 홍천 목장에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진지한 얼굴로 목장을 살피며 마치 목장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듯했다. 용감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김 영감은 감히 저저 말했다. 영감은 그저 개가 아니라 내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존재였다. 아, 이제는 용감인의 가족이 우리 홍천 목장을 지켜주겠네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목장을 지켜나가는 거다. 김 영감은 용감과 강아지들을 보며 말했다. 용감은 화답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홍천 목장에 땅거미가 내렸다. 서들은 축사를 돌아가고 가족도 하루 일과를 마쳤다. 김 영감과 민주는 집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용감과 네 마리의 강아지들은 목장 입구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홍천 목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이 잘 부탁한다. 김 영감의 따뜻한 인사에 용감은 짧게 한번 짖었다. 강아지들도 귀엽게 그 뒤를 따랐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목장에는 이제 5마리의 수호실이 있다. 용감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계승되어 갈 것이다. 리님네의 파일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용감의 짖는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홍천 목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